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카이스트 자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내용적으로 볼 때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희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4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긴 했지만, 이전에 많은 자기소개서의 온라인, 오프라인 첨삭들을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실제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이스트 자소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야,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내가 쓴 자소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생의 자소서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이퍼리뷰에서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 자기소개서 첨삭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는 의대 편입학, 일반 편입학의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있고, 또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하이퍼리뷰에서는 국내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들, 그 다음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의 첨삭, 또는 온라인에서 자소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소개서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카이스트를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 90여 명 모집에 경쟁률이 9.62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일반 전형이 410명 모집에 6.62, 그 다음에 창의 도전 전형이 220명의 8.29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쓸 때 뭘 어떻게 써야 될까?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못 쓰는 이유는 글재주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담아야 할지,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쓰는 자소서가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유창하고 화려하다. 이게 결국 잘 쓰는 자소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부분은 글은 다소 투박해도 돼. 글에 다소 논리성이 떨어져도 돼. 글에 다소 문맥이 안 맞아도 괜찮아.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더군다나 카이스트를 쓰는 이과 학생들이 글을 그렇게 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노력, 본인의 학업에 기울인 본인의 노력,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노력, 이런 노력의 과정들과 성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항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구조를 설계하자. 이거 중요해요. 이따가 잠시 후에 자기소개서 문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항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카이스트 문항을 읽으면 도대체 이 문항이 무슨 얘기지? 이 문항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고, 아, 이 문항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항의 글로 전개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주장을 삼가하라. 자기소개서를 마치 자기소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럼 마치 앞에 입학사정관들이나 아니면 이 글을 읽는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얘가 나를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다소 무례하다는 느낌을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자소서는 다른 사람이 꼭 본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는 자소서를 바로 앞에 있는 입학사정관님이나 바로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읽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소서를 읽는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이 나의 자소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에 이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다 보면 참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자,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져갔어.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쫙쫙쫙. 왜? 임팩트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뭘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활동한 걸 다 넣고 싶어요. 너 이런 시험도 했잖아. 너 이것도 했잖아. 너 이거 상도 받았잖아. 학교에서 모두 했잖아. 모두 했잖아. 이걸 다 넣고 싶어요. 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는 뭐다? 결국은 성취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성취 결과 중심으로 쓰면 자소서를 왜 쓰는 거야? 왜? 학교생활기록부를 봐도 다 나오는데 학교생활기록부도 봐도 나오는데 왜 자소서를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다른 의미 있는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정과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고 이 과정과 노력은 본인이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써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부모님들이 물어보실 때 이런 얘기예요. 아,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물어봤더니 유사도 검사를 한다고 한다. 유사도 검사에서 걸리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유사도 검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유사도 검사를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 유사도 검사를 하면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유사도에서 중복 비율이 몇 %냐? 그래서 8% 이상이 넘어가면 학생과 부모에게 통보를 해요. 자, 너가 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 중에서 2번의 이 구절은 어떤 학생의 자소서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 한번 너가 증빙을 해봐라. 라고 하면 또 증빙 서류를 막 서술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가 인정을 하면 좋은데 학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요.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면 입시의 기간은 매우 짧은데 대학과 학부모가 법적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 입시에 차질이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사도 검사를 강조하다가 이후로는 대교협에서 유사도 검사 강조하지 않아. 대학들이 다 안 해. 그리고 증빙하려고 서류도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비슷한 것 같거나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안 뽑으면 돼. 그러면 사실 깔끔하잖아요. 이걸 굳이 어떤 학생의 글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걸 학부모한테 알려주고 학부모가 다시 입증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법적 소송 가다 보면은 입시에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유사도 검사를 했지만 유사도 검사라는 용어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사도 검사에 걸렸다 하더라도 통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대신 이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결국은 입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쓰지 않은 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 결국은 뭐냐면 내용 서술, 과정 서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과 노력을 적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학의 입학처나 아니면 학과 소개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열하지 마라.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 꼭 이런 내용을 써요. 또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들이나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책을 사서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 그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써라. 카이스트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다. 그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라. 또 카이스트의 고과 교과의 커리큘럼을 보고 그 과정에 맞춰서 글을 써라. 또 카이스트에서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관해서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글은 이렇게 쓰면 나의 자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따서 붙이는 거예요.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따서 붙이는 거고 카이스트 학과 소개에 나와 있는 글을 따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남의 글을 채우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글을 채우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활동 경험이 없으신 분들,
두 번째는 본인의 활동이나 본인의 학업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 세 번째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글을 써주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왜? 글을 채울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이나 인조상 등에서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해라? 나를 얘기해라. 나를. 나의 우수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이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아마.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쓸 게 너무 많아. 이게 문제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쓸 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쓸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쓸 거리라는 게 뭔가 대단한 업적과 실적과 실험의 과정들이 아니고, 사소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과정을 서술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열거하는 것이 자소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들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활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성취 결과가 높고 매우 심오한 정도의 내용,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어떠한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자기 스스로의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왔고, 이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무슨 대학 논문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또는 가르침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안 좋고요. 당연히 카이스트 자소서뿐만 아니라 디지스트나 유지스트 마찬가지로 대입에 들어가는 자소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글을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이거나 성장의 과정,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건 좋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말고 장점을 자랑하려 하지 말라. 이거 꼭 얘기하고 싶죠. 많은 학생들이 문항에서는 틀림없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했는데 학업 얘기 안 하고 실험이나 활동에 대한 얘기해. 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해라고 했는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질문의 내용에 맞는 활동이 없거나 그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려는 경향이 보이면,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첫 번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까 X.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하게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X예요. 자기소개서는 자랑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랑보다. 학생이나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소서에다 자꾸 성취와 결과를 자랑하고 나는 우수합니다, 뛰어합니다를 강조하려고 하지만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이 시기 대입을 목적을 두고 이 10대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의 과정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성찰은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뿐만 아니라 학업의 의지를 높이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취의 결과, 그 다음에 자랑을 늘어놓는 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긴데 카이스트 1번 문항을 한번 보면,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상을 양성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참 이것도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자신만의 질문 약 150자, 질문하게 된 이유를 포함해서 800자를 쓰는 거죠. 자, 질문이라고 하면 이 질문이 첫 번째는 학업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활동, 실험이나 연구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도 될 수 있을 거고, 이 질문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질문이고, 또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질문이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 이거 왜 이렇지?
호기심을 갖는 것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범위를 마치 선생님에게 내가 직접 물어본 것만을 질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 의지를 발전시키고 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 이런 과목적 학제 간의 연계성을 꿰뚫어 보면서 또 유기성과 연관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 발전하는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공학에 대해서 또는 자연과학,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십시오. 이 글의 핵심은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이에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글자 수 1500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앞에 700자, 뒤에 800자. 앞에 800자, 뒤에 700자.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문장을 나눠서 쓰면 되겠죠? 그럼 앞에는 주로 뭐게 쓰겠습니까? 학습,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뒷부분에는 활동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업은 뭐를 쓰겠습니까? 내가 카이스트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고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하여 활동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사례를 기재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글을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 문장에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 문항이 제일 쓰기 어려워요.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과 일을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하나.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3번 문항은 제가 쓰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문항이 정말 제일 쓰기 어려워요. 자, 1번 생각해봐. 어떤 거 쓸까? 뭔가 쓸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지? 2번 고등학교 때의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싹상 쓰려고 하면 쓸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3번 문항은 사실상 교회 활동들이 거의 다 금지가 되어지거나 미반영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면 하는 게 뭐야? 멘토링 활동. 그 다음에 학급 자치회와 관련된 활동. 내가 반장했다, 회장했다.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막상 쓰려고 하면 없고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과의 공동체? 도대체 타인과의 공동체는 뭘 의미하는 것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학업의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울 겁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3번 문항이 버려지는 글이에요. 잘못 쓰면 3번 문항을 버리게 될 거예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글이 나오게 될 거고 3번을 잘 쓰면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제대로 드러나는 훌륭한 글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가장 쓰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항은 어디다? 3번 문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을 볼게요. 4번 문항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문항은 본인의 진로의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 후의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 쓰는 사람들 다 뭘 쓰냐면 카이스트의 커리큘럼을 보고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에서는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뭐 카이스트하고 어느 대학교에 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뭐 유학을 가서 이런 얘기 다 쓰겠죠. 아마 지금 쓰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면 본인의 자소서 보면 좀 찔리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이건 나의 자소서가 아니야. 그냥 카이스트 커리큘럼을 따서 복제한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는 3번 문항과 4번 문항의 자소서 쓰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기소개서 첨삭은 대면 첨삭,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보통 대면이나 화상은 2회 정도 진행합니다. 2회 정도 진행하면 글이 거의 대부분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첨삭해서 완성하는 과정이 될 거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가 글을 다 쓰면 신청하겠다. 언제 신청할지 몰라요. 언제 쓸지. 이렇게 하면 글을 못 씁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야,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저와 미팅 날짜를 정하세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팅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학생한테 그때까지 자기소개서 초안을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초안과 학생부를 저에게 보내주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나중에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뒤집어 엎는 이유는 그냥 뭐 무시하려고 엎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학생들이 써놓은 자소서에 문제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쓸 때 공들이지 말고 일단 카이스트 문항 받아서 편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 그리고 그 작성한 내용하고 학생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학생의 장점은 뭐구나, 자기소개서 문항에 어떤 내용을 배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서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글 구조를 잡아주면 바로 이해돼요. 2번 정도 쓰면 글이 완전히 바뀌고 학생의 장점이 살아나는 글이 될 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유사도 검사 필요 없죠. 왜? 학생이 직접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 직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이스트 자소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소개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시고, 입금하실 때 회원으로 입금하시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포인트 넣어드리면 합격생의 자소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프리베스입니다. 감사합니다.